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필생입니다. 오늘 16번부터 20번 가겠습니다. 다음 상황과 대화를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라고 합니다. 보기 먼저 볼까요? 가불병이 냉동되어 있던 기간은 모두 다르다. 그 다음에 대화를 나눈 시점에 갑이 병보다 나이가 어리다. 그 병이 더 많다라는 거고요. 가장 이른 연도에 냉동 캡슐에 들어간 사람은 갑이다. 자, 냉동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냉동인간인가 봐요. 재밌을 것 같고요. 읽어보면요. 세계의 냉동 캡슐은 각각 다른 시점에 해동이 시작돼서 하루 만에 완료됐고요. 2120년 9월 7일에 모여서 아래와 같이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갑은 86년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19살에 들어갔고요. 해동된 지는 7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각주를 보면요. 나이는 만 나이고요. 냉동 기간은 나이에 산입되지 않는다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갑을 보면요. 2086년에 태어났고요. 19살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 만 나이를 얘기를 해준 게 뭐냐면 나이 그냥 더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작이 0 살이고 다음 해가 1 살이 되는 구조죠. 그래서 그냥 더하기만 해 주면 된다라는 걸 "나이는 만 나이다."라는 표현으로 대체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2105 년에 들어가 가지고 7 년이 됐다고 하니까 이 2120 년에서 7년 빼주면 되죠. 네, 이 정도 들어가 있던 거고요. 을을 보면요. 2075 년생인데 26살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2101 년부터 들어가 있었고요. 1년 5 개월 전에 나왔다고 하니까 2019년 2119년 4 월에 나왔습니다. 병 같은 경우에는 83년 5 월에 태어났고요. 21 살이 되기 2달 전이라고 하니까 20일 더해 주고 여기 2달 빼주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2104년 3 월에 들어갔고요. 해동이 된 건 일 주일 전이라고 하니까 2120년 9 월이라고 그냥 가정을 합시다. 8월 31 일이든 뭐 9 월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문제 풀 때. 어쨌든 냉동되어 있던 기간은 모두 다르다. 얘 8 년이고요. 얘는 18 년, 그다음에 얘는 16년 이렇게 모두 다르네요. 그래서 기억 맞고요. 니은 "갑이 병보다 나이가 어리다."라고 하는데요. 갑은 나이를 19 살에다가 7 년을 합산한 26 살이 되는 거고요. 병은 일 주일 전에 해동됐다 그러니까 그냥 20 살입니다 얘는. 네, 그래서 니은 병이 더 어리죠. 틀렸고요. 가장 이른 연도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죠? 네, 을이 되겠네요. 을. 여기 2101 년이니까요. 얘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1 번이 되네요. 네, 다음으로 17 번입니다. 다음 글을 근거로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메가 음료 중 일정 비율을 초과한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는 걸 맥주라고 하고요. 관세율이랑 주세율이 나옵니다. 관세 부과 기준 관세율. 알코올 함유하지 않는 메가 음료 함유량이 100분의 0.5 이하 포함이면 8%를 부과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초과하면은 30%를 부과를 합니다. 간단하네요. 그죠? 그다음에 주세는요. 1% 이상이면 무조건 72%를 부과를 합니다. 기억 1%인 수입 메가 음료는 이상이니까 지금 주세 부과되는 거예요. 주세 납부를 해야 되고요. 관세도 30% 납부해야 된다. 맞는 얘기죠? 그다음에 주세 납부 대상이지만 관세는 내지 않아도 되는 수입 메가 음료가 있다. 관세는요 무조건 다 내요. 그죠? 0.5를 기준으로 무조건 다 낸단 말이에요, 위든 아래든. 그래서 얘는 틀렸고 0.8인 수입 메가 음료는 8%의 관세를 내야 된다. 자, 관세 보면은 여기 0.5 초과하면 30% 내야 된다고 돼 있죠?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억이 아니고 지금은 옳지 않은 두 개를 골라서 4 번을 골라 주셔야 됩니다. 제 생각에 이 문제는 너무 쉬운데 이거를 함정으로 파 놓고 기억을 고르라고 유도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18번 다음 글을 근거로 보기에서 같이 사용하면 부작용을 일으키는 화장품 조합만을 모두 고르라고 합니다. 보기 보면요. 보습 기능, 자외선 차단제, 아하 성분, 모공 축소 제품, 그 다음에 니은, 비타민 A, 주름 개선 제품, 비타민 B, 각질 관리 제품, 그 다음에 디귿, 비타민 B, 로션, K 영양 크림입니다. 보자고요. 궁합이 있다. 극대화되거나 부작용. 원칙만 알고 있으면 짝을 찾는다. 트러블의 원인이 되는 묵은 각질 제거. 아까 각질 제거제에 니은이 있었죠. 비타민 B 포함된 제품을 K가 들어있는 제품이랑 사용을 하면요.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귿은 부작용이 아니라 시너지고요. 니은, 알칼리성 A,
약산성 토너로 피부를 정리한 뒤 써야 된다. 한편 A 성분은요, 각질 제거하는 기능도 있어서 같이 쓰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니은이죠. A 성분이랑 각질 같이 쓰면 안 돼서 부작용이 생기는 거. 네, 니은 부작용 맞고요. 이제 기억이 나올 텐데요. 아하 성분은요, 모공을 축소시키지만 수분을 빼앗는다. 자외선에 약하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할 때는 보습이랑 탄력에 유의를 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함께 써야 된다. 그러면 기억은 서로 보완 관계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얘도 부작용이랑 거리가 멉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제 안내문과 조건을 판단할 때 갑이 공연을 볼 수 있는 최대 일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안내문은요, 예술의 전당이고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하고요. 공연 시간은 오후 7시입니다. 시작 이후 입장은 불가하다. 모든 곡은 이 게시일에 포함된 날로부터 표시된 날로부터 연속해서 3일 동안 공연이 돼요. 그날 하루만 하는 건 아니에요. 단 브루크너는 하루만 공연이 된다고 합니다. 게시일이 쭉 나와 있고요. 조건이 있습니다. 갑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B를 출발해서 주말을 A에서 보내고 월요일 아침에 B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우리 예술의 전당은 지금 A 도시에 있다는 거 확인을 했고요. 갑은 레슨이 있는 날을 제외하고 평일에는요, B에서 이렇게 수업을 들어요. 레슨은 A 도시에서 수요일 오후 2시에서 6시, 레슨에서 이동 시간은 30분, B에서 이동 시간은 3시간이다. 즉, 평일에 레슨 없는 날에는요, 6시까지 수업을 듣기 때문에 공연 관람이 불가하다는 얘기입니다. 매주 수요일만 레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주말에도 A 도시에서 보낸다고 하잖아요. B 도시에서 예술의 전당까지 3시간이니까 토요일 오후 2시에 출발하면, 예, 그래도 5시에는 예술의 전당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말은 풀 관람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관람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요일은 수요일이랑 토요일, 일요일 이 주말 이틀입니다. 총 6일 동안 관람이 가능한 거고요. 갑은 베토벤 또는 브람스의 곡이 최소한 한 곡이라도 공연되는 날짜에만 본다고 하네요. 베토벤이랑 브람스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중요한 거는 공연이 연속해서 3일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고려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브람스, 베토벤 먼저 찾아볼게요. 브람스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브람스 여기 있고, 브람스 있고, 이외에는 없네요. 베토벤이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그다음에 3일 연속으로 진행된다니까 저는 화살표로 이렇게 쭉 표시를 하겠습니다, 알아보기 편하게. 브람스는 이때부터 시작해서 화요일까지 큰 의미는 없네요. 그다음에 요렇게 가는 거고, 예, 요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럼 걸리는 요일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 하루 걸리죠? 수요일. 그다음에 여기 또 토요일 하루 걸리고, 브람스 하루 걸리고요. 수요일 하루 걸리고, 여기 토요일, 예, 브람스 공연 또 하루 걸립니다. 총 그래서 5 일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승점제랑 새로운 승점제를 적용했을 때 A팀의 순위를 구하라고 합니다. 대회에 참가하는 팀은 총 13팀이고요. 각 팀은 다른 모든 팀과 한 번씩 경기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리그전이라는 거고요. A팀의 최종 성적은 5승 7패다. 나머지 12팀 사이에는 모두 무승부라고 합니다. 기존의 승점제는요, 승리 시 2점, 무승부 1점, 패배 0점. 바뀐 거는 이렇게 된다고 하고요.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좀 보기 편하게 일단은 이렇게 쭉 써놓고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 11, 12, 13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이 마지막 13번째 팀을 A라고 하고 나머지 팀들을 놓고 한번 봅시다. A가 5승을 했다고 하니까 1번부터 5번 팀까지 A한테 졌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즉, 얘네는 A한테 패배한 거고요. 이만큼은 A에게 승리한 팀들, 승리한 7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팀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2부터 12번 팀까지랑은 다 비겼으니까 11점은 기본으로 확보를 했고요. A한테 졌으니까 0점을 받습니다. 즉, 요 5팀은요, 11점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 그러면 여기 A한테 승리한 애들은 11에다가 2를 더한 13점을 기본으로 다 갖고 있는 게 됩니다. A는 5번 이겼으니까 기존의 승점 시스템에서는 2점을 곱해서 총 10점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A는 무조건 뭡니까? 꼴찌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새로운 승점제로 바뀌면서 승리하면 3점이 된다는 거죠. 새로운 승점제는 파란색으로 써보면요,
11 플러스 3에서 이 친구들은 14점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11점 그대로 갑니다. A는 어떻게 됩니까? 5번 이겼으니까 곱하기 3 해서 15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엔 A가 새로운 승점제에선 1 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 번이 되겠죠. 경우의 수가 나오면 되게 막연해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경우의 수와 확률 문제는 대체로 손가락 노가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을 미리 써 놓고 시각화해서 풀어주면 조금 더 수월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수업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대망의 엔딩입니다. 마지막 5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